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분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이 절반이 지나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는 항상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려서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제가 매주 블로그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달이 끝나면은 또 따로 월말 결산을 올려요. 그런데 이번에도 6월 결산을 쓰다가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영상으로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켜게 되었습니다. 또 6월을 마무리하면서 상반기 결산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6월에 제가 봤던 영화, 책, 드라마, 그리고 맛있었던 음식, 그리고 제가 했던 도전이나 경험들 등등등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상반기 때 가장 좋았던 책과 영화 3개씩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함께 저의 6월 결산을 구경하러 가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 영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6월에 처음 봤던 클로저입니다. 클로저 너무 유명한 영화죠. 저는 그 명장면만 알고 있었어요. 사랑해, where? 이러면서 사랑이 어디 있는데 너의 사랑은 뭐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 막 이런 명장면만 보고 저는 진짜 사랑하는 영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로맨스 영화는 맞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바람을 펴요. 서로 속고 속이고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영화 내용이 좀 어지러웠다? 저는 이 영화를 제가 다른 시기에 봤다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어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봤다면 더 나한테 좀 와닿았으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는 너바나 더 밴드입니다. 이거 저는 기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아쉬웠어요. 약간 물론 재밌긴 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 상영관에서도 막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또 제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 더 좋았거든요. 약간 무한도전 에피소드 하나 보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약간 개그 코드가 좀 2000년대 초라서 제 나이에는 살짝 달랐어요. 뭔가 시대 감성이. 그치만 재밌긴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는 Now You See Me 3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요. 어렸을 때 1, 2편을 보고 너무 좋아했었고 근데 이번 3편은 좀 뭔가 제가 좀 자라서인 건지 아니면 영화가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짜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마술? 좀 개연성도 없었고 뭔가 좀 스펙타클한 그런 느낌도 없었고 좀 억지 부리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아쉬웠다. 그냥 Now You See Me 더 이상 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화는 백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백룸을 어떻게 봤냐면 저는 원래도 이런 리미널 스페이스나 이런 코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날 진짜 너무 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자리 있는 상영관 바로 갈 수 있는데 찾아가지고 혼자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백룸을 보는 동안 무섭다 물론 이런 것도 느꼈지만 무슨 생각이 강했냐면 지금 나도 얼른 백룸에 갇히고 싶다. 나 지금 백룸 너무 필요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진짜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상영관에 있을 게 아니라 정신병원 백룸의 창시자잖아요. 감독분이. 그리고 20살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결론적으로 이 백룸이 뭔지를 영화에서 안 밝히잖아요. 그냥 이런 건지 저런 건지 백룸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있어 이러고 끝나잖아요. 저는 이 백룸을 약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너무 좋았어요. 계속 이렇게 상상력을 뻗어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렛미인입니다. 이거 뱀파이어 영화거든요. 아이들의 사랑? 이런 얘기인데 이 영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던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장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막 겨울 그 눈 내리는 새하얀 그 눈밭도 너무 예쁘고 근데 이거 원작 소설이 좀 많이 충격적이래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호퍼스입니다. 저 이거 나오기 전부터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애니메이션 버전 아바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고 제가 이제 동물, 자연 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물론 보면서 되게 웃기긴 했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웃겼어요. 그 주인공한테 호감이 안 들면 영화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떠한 행동들이 너무 이해가 되질 않았고, 아, 이 친구 나랑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 영화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AI. 이거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인데요. 저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유튜브에 막 영화 요약해주는 그런 걸로 옛날에 봤었을 때 막 그 로봇 아이가 막 얼굴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막 이런 장면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까지 보면서 진짜 개 슬프기만 한 영화인 거예요. 이거 너무 사랑영화다. 그리고 이 엔딩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던데 저는 이 엔딩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외계인 그리고 막 인류 멸망 그리고 외계인이 막 찾아오고 인류가 떠난 지구 단 한순간만을 위해 1000년을 기다려온 것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다. 그 다음은 악의 교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소설 알고 계세요? 이거 저는 소설로 먼저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다죽자 월드예요. 그냥 어떤 사이코패스 남자 교사가 학교에 와가지고 자신의 비밀을 들키지 않고 되게 인기 많은 교사거든요. 근데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 나 학생들 그냥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러고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싹 다 죽여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몇백 페이지가 그냥 다 죽이는 얘기예요. 이 소설을 제가 너무 재밌게 읽고 막 새벽에 읽고 막 자려고 누웠는데 막 무서워서 잠 못 자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래 너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 내가 소설 정말 괜찮았는데 보통 소설이 괜찮으면 좀 영화가 아쉬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러고 딱 영화를 틀었다? 아,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좀 잔인하고 스토리 자체가 좀 고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막 엄청 보여주려고 하진 않아요. 뭔가 좀 더 연출에 공을 들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게 학교 축제 전날 밤에 그 대학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축제 전날이라서 애들이 막 부스를 꾸며놔요. 막 귀신의 집도 꾸며놓고 그 학교 자체가 엄청 뭔가 서커스장처럼 알록달록하게 풍선 있고 파티 용품 있고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그런 배경에서 사이코패스 그 하스미가 애들을 하나씩 죽이는데 뭔가 되게 아이러니하고 그랬어요. 보기 거북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약간 좀 그 정서상 좋지 않은 영화예요. 소설을 재밌게 읽은 사람으로서 영화 좀 잘 만들었다.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몬스터입니다. 저 진짜 이것 때문에 지금 며칠째 미치겠는데 이거 진짜 올해 본 최고의 사랑 영화. 이게 실제 살인범의 전기 영화인데요. 여기서 인물이 2명이 나와요. 리랑 셀비가 나오는데 리가 약간 노숙자에다가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자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지키고 싶은 상대가 생긴 거죠. 셀비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막 살인을 하면서 돈을 벌거든요. 그냥 이 인물이 너무 뒤틀려 있잖아요. 사고 방식이. 약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 사람에게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뒤틀려 있는 생각인데 이 사람의 그런 배경이라던가 사람의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 실존 인물이 사형을 당했거든요. 사형 당하고 1년 뒤에 이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실제로 그 사형수와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비하인드까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슬픈 영화고 저는 보는 내내 인상을 막 이렇게 찌푸렸거든요. 계속 이러면서 어떤 장면에서 모든 인물들이 울질 않는데 나만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가 끝나고 이 인물들은 모두 스크린에서 나왔는데 나 혼자 이 영화 속에 갇혀있어. 지금 나만 두고 다들 떠나버렸어. 잠을 자는데 진짜 계속 이 영화 생각을 하느라 너무 괴로웠어요. 이렇게 저의 9편의 영화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드라마 예능으로 넘어가서 돌싱 앤 머솔.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안 보셔도 됩니다. 좀 짜증나요. 뭐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짜증나고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 드라마 Why Women Kill 시즌 1과 2를 다 봤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저 추천드립니다. 시즌 1은 여자 셋이 남편과의 그런 관계에서
뭔가 사건들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얘기거든요. 이제 첫 번째 인물은 그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남편이 동성애자인데다가 시한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 릴레이션십을 하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셋 다 너무 나랑 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 다음 시즌2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어떻게 연쇄살인을 하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사실 작품성으로는 시즌1이 좋았던 것 같은데 뭔가 더 빨리 보게 되는 건 시즌2였던 것 같아요. 둘 다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이번 달에는 소설을 좀 많이 읽었어요. 첫 번째 소설은 0005입니다. 김사과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 주인공이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고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이코패스인데 저 이거 좀 힘들을 때 읽어가지고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평상시에 나라면 공감이 안 될 법한 그런 생각들이 이 시기에는 좀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소설 두 번째는 빅토리안 사이코입니다. 보딕 호러인데 이것도 곧 영상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엄청 고어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상화를 할 수 있으려나 싶을 정도로 걱정되는 그런 건데 약간 어글리 시스터 생각나기도 하고 여성 가정교사가 연쇄살인범인데 들어와가지고 다 죽여요. 나는 왜 이런 것만 보지? 약간 막 사이코패스, 막 연쇄살인, 다 죽여, 뭐 살인 이런 것만 보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거에 흥미 있는 사람 아닙니다. 첫 번째 소설은 구름 사람들입니다. 인상 깊었던 게 그 구름 위에 사는 사람들이 빈곤하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전기도 잘 안 터지고 아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엄청 싫어해요. 구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쉬워요. 왜냐면 구름 끝까지 걸어가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바로 그냥 죽음이잖아요. 현실 세계에 있는 가난, 빈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상징성을 제외하고 보면은 그냥 현실의 얘기하고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설은요. 연쇄 구직자입니다. 이거는 그 주인공이 퇴사를 하고 나서 한 10년 넘게 구직을 하러 다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카페 알바도 하고 뭐 뜨개질도 하고 제가 지금 취준을 하면서 나 이렇게 평생 취업 못하고 평생 이렇게 취준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너무 나를 이입했어. 너무 나를 이입하고 좀 힘들었어요. 읽으면서. 다섯 번째 소설은요. 도다나다입니다. 이거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본 소설인데 그 어느 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래서 다 대머리가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소설에서 그냥 이 설정을 이렇게 딱 주고 오케이 모두 대머리가 되었고 이 한 명 한 명이 이 현상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줄게. 이렇게 좀 미시적인 사건들을 보여주거든요. 처음에는 좀 설정이 좀 웃기잖아요. 약간 모두 대머리? 막 읽다 보니까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서도 있는 외모 스트레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미의 기준, 잣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대머리로 나타난 것 뿐이지 사실 이 현실 세계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배우가 나오는데 그 배우가 SNS에다가 대머리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나는 떳떳하게 대머리로 생활을 하겠다. 가발 이제 안 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멋있다. 나도 저 사람 따라서 나도 그냥 대머리로 당당하게 살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이로는요.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의 행복 읽었습니다. 미는북클럽 에디션이라서 따로 구매는 안 되는데요. 그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했나? 그 산문집의 일부를 실은 거라서 만약에 읽고 싶으시면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응준 작가 책인데 엄청 문장이 아름다워요. 어떻게 사유하면서 살았길래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책이고 밑줄도 너무 많이 그었고 저 지금 친구한테 빌려준 상황인데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만화도 봤는데요. 토마토, 나이프, 그리고 입맞춤 읽었습니다. 첫 번째랑 세 번째 만화가 제일 좋았어요.
첫 번째 만화는 외계인이랑 같이 사는 세계관이거든요. 겉모습은 인간과 다르지 않아서 이 사람이 외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외계인들은 좀 똑똑하기도 하고 막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남자애가 너무 외계인 같은 거야. 근데 막 친구들이 막 야, 외계인이면 어떻게 뭐 외계인이랑 만날 수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외계인들은 물과 닿으면 안 된대요. 뭐 그런 설정이 있어. 그래서 이 주인공이 계속 그 자기의 썸남을 막 떠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 한번 결판을 내보자 하고 이제 바닷가로 데려가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남자애가 과연 외계인일지 인간일지. 그 다음에 시도 읽었는데요. 시집 일부러 틀리게 진심으로 읽었습니다. 이거 여름과 관련된 시가 많아서 굉장히 좋았고 또 제가 원래 이 시집의 그 유명한 시 구절을 알고 있었어요.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그게 이 시집에 있는지 몰랐어요. 여름에 시가 많아서 되게 시기적절하게 읽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시의 또 묘미가 시를 다 읽고 나서 해설을 보면은 굉장히 저하고 다른 해설이 있단 말이죠. 그 세월호나 여러 참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읽으면서 생각도 못했어. 아, 이렇게 시를 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지 한편 14호 쉼 읽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실 휴식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를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쉰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으려고 쉰다거나 아니면 뭐 누워서 릴스만 보는 게 쉰다거나 나조차도 쉰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지를 좀 읽어봤는데 사람들은 그 쉬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려고 쉰다가 된 느낌이라서 쉼에 대한 담론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음식 파트입니다. 저 이번에 음식은 딱 2가지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진짜 두툼한 광어회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묵은지랑 청양고추랑 막 쌈장이랑 올려서 먹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광어회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음식은 오래 살고 싶어지는 맛 이렇게 써놨는데 바로 관자 버터구이입니다. 이 관자 버터구이를 어떻게 먹게 되었냐. 제가 이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엄청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애인이 관자랑 전복을 사가지고 버터구이를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막 울고 있다가 관자를 딱 한 입 먹었는데 이걸 더 먹기 위해서라도 내가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관자 한 100번 더 먹을 때까지는 죽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관자 진짜 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는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인류의 슈슈입니다. 아직 미발매 곡인데 이거 그 스페이스 공감에서 무대를 했거든요. 옛날에 롤러코스터 느낌도 나고 그 이렇게 안무가 있어요. 이렇게 알잖아 슈슈가 원하는 대로 이 어깨 들썩들썩거리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이렇게 싹 정말 좋고요. 이거 꼭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웃음과 유유 이렇게 슈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전과 경험 별거 아닌 것도 그냥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두둥 화상영어. 제 쇼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화상영어를 아침마다 해봤어요. 근데 진짜 잠 깨는데도 도움이 돼요. 25분 정도 했었고 원어민이랑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아침에 잠도 깨고 영어 실력도 늘기도 하고 또 되게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또 자신감도 늘어납니다. 매일 데일리 기록 쓰기.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에 산 노트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했어요. 기상시간, 취침시간, 만족도, 점심, 저녁, 음료, 그리고 읽었던 책, 뭐 영화, 그 다음에 뭐 필사도 하고 일기도 쓰고 감사한 일, 칭찬할 일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페이지에 딱 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성취감을 들게 해주고 재밌었어요. 쓰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한 20분? 그 다음에 청약 넣기. 아직 당첨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청약을 넣는다는 게 너무 내가 약간 어른이 된 느낌이라서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적인 경험이었고요. 오픽 2번 보기. 이건 진짜 할 말 많은데 제가 2년 전에 오픽이 IH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둘 다 IM2가 나왔어요.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저는 왜냐면 화상 영어도 하고 있고
2년 전에 나보다 지금 영어를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오픽 두 번 다 I am 2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픽 그만 보려고요. 그 다음에 밴드 합주. 제가 8월에 그 밴드부 공연이 있어가지고 합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제 합주 팀원들이 너무 다들 좋은 사람들이어가지고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는답니다. 영상 편집 열심히 했다. 저 이거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편집을 하면은 진짜 무아지경 돼가지고 진짜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허리가 진짜 빠개질 것 같은 거예요. 영상 편집 나름 열심히 해서 6월엔 좀 영상을 좀 많이 올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 다음에 안과 갔고 안경 맞춤. 안과를 간 지 진짜 한 10년? 진짜 근데 갑자기 오른쪽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불안해가지고 안과 갔었는데 별로 이상이 없다네요. 근데 그래도 좀 이상해서 안경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 안경점에 갔는데 제가 원래 난시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난시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경의 난시 방향이랑. 그래서 안경알을 새로 맞췄습니다. 눈물을 마시는 새 시작. 저 눈맛에 샀어요, 여러분. 요즘 김민경 편집자님이 눈맛에 얘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저 원래 한국 판타지 소설을 잘 안 읽었는데 눈맛에 4권 다 구매해가지고 지금 1권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필기하면서 읽고 있어요. 계란 삶기. 여러분, 저 계란 쿠커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란을 처음으로 삶아봤답니다. 제가 지금 자취 7년 차인데 삶은 계란을 지금 처음 만들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어요. 이 계란 삶아가지고 제가 당면이랑 막 해가지고 혼자 계란 당면 볶기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었어. 네일 제거. 여러분, 저 네일 아예 싹 지웠답니다. 네일을 제가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했었는데 돈도 돈이고 손톱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 볼 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취준생이 되었으니 막 손톱이 알록달록하면 좀 면접관분들이 좀 안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해가지고 지웠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런 말이 있죠. 도서전.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도서전 다녀왔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그치만 또 지금 기억 미화돼가지고 참 좋았지. 책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있었다니 정말 좋았지. 막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토익 봤습니다. 저 토익 어제 봤어요. 결과는 안 나와가지고 잘 봤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공부를 아예 안 해가지고 이렇게 저의 도전과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저는 6월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밌게 봤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영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도시여자 대피소입니다. 이거 제가 모든 에피소드 지금 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흑역사 편이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저 이렇게 영상 보면서 끄끄끄 웃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보면은 드는 생각이 나도 진짜 저기 껴가지고 나도 말하고 싶다. 나 흑역사 많은 대신 나 껴주면 안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 그 다음에 터틀 이즈미 채널의 룸투어 영상.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나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나의 공간에 내 취향으로 가득하게 채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경험과 노력의 산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면은 그 의자 하나, 책상 하나하나까지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최근에 친구랑 얘기를 한 주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내가 책장이 필요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막 저렴한 거 사고 이러는 것보다 몇 달 동안 꾸준히 내가 서치를 해가지고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책장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책장을 드는 것. 이 두 가지의 그 경우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내가 되게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골랐고 나는 이 책장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진짜 나는 뭐 책상, 가구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에어팟 케이스, 빛 이런 거더라도 나의 취향이 담긴 물건을 좀 선택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 영화 애호가 모임.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그 댓글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단군님이 이 중에서는 약간 덜 시네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뭐요? 저 모르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도 너무 재밌었고 그냥 여기 껴가지고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단군님보다 더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이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알렉사 레이라고 그 외국의 북튜버 분이신데 24시간 동안 책을 읽는 그런 챌린지 콘텐츠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매달 종일 독서 챌린지라고 해서 저 혼자 만든 말인데 하루 종일 책을 읽는 날을 보내고 있어요.
몇 년째. 근데 뭔가 그 외국에서는 리더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더톤? 마라톤을 리더톤 해가지고. 그래서 저 7월에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리더톤 하는 모습을 보여줘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페이지 읽었는지 기록하고 막 이 책 어땠는지 얘기하고 그런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영상 보면서 영감도 좀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눴던 대화나 제가 읽었던 문장 중에서 좀 저한테 와닿았던 거?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화상영어 튜터님과의 대화가 좀 기억에 남아요. 저는 SNS 계정 운영하고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직장 생활이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AI가 쉽게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너가 회사에 가서 할 일은 AI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너가 그 프롬프트를 다 입력하면 넌 잘린다. 저한테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대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는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고 이런 프리랜서 일이 되게 불안정한 일이었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요즘엔 이런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게 더 안정적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화였고요. 그 다음에 저 온라인 친구들 저한테 진짜 힘이 되는 메시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거 말씀해도 되겠죠?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의 모험마나 시집에 있는 윙스팬이라는 시처럼 저는 겨우 날개가 달린다고 천사가 되지는 못할 테지만 양팔과 두 날개를 교환할 기회가 생기면 두 팔을 남겨 사람을 안아볼 겁니다. 삶을 혼자 버티다 보면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 방 밖을 나와 햇빛을 느낄 용기가 생겼을 때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저 그래서 이 시집 바로 담아뒀어요. 저 사실 이런 메시지나 이런 거 받으면 다 캡처해놓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제 동아리 친구가 해준 말인데요. 제가 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친구가 힘들어하지 말어.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에 꾸준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해줬어요. 블로그도 막 5년째 쓰고 있고 책도 계속 꾸준히 읽고 있고 저를 잘 약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짤 중에서 이런 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나한테 지금 적격한 짤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불안해 하실 때마다 이 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중에서는 도시여자 대피소에서 김초희 감독님이 나온 편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독님이 저는 경탄할 줄 압니다. 저는 경탄할 줄 압니다. 감탄이 아니라 경탄. 경탄은 사유했을 때만 경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탄을 하려면 남의 시선이 지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좋은 거야. 저는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꾸미려고 하지 않고 그냥 툭툭 내던지는데 그게 너무 명언이잖아요. 너무 멋지고 빛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7월의 목표 기분 관리 멘탈 꽉 잡아라. 왜냐면은 7월에 비가 계속 온대요. 근데 저는 날씨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비 오는 날은 막 밖에도 안 나가고 싶고 막 우울하고 이러는데 7월에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멘탈을 진짜 꽉 잡아야 돼. 두 번째는 자격증 공부하기. 어떤 자격증인지는 아직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서 6곳 이상 쓰기. 취준생이라는 걸 잊지 말자. 아까 말했던 그 종독첼 뉴 버전. 그러니까 그 리더톤 성공해 보기. 집에서 자주 해먹기. 저 요즘 좀 집에서 자주 해먹는데 기본적인 소스나 그런 거 사놓으니까 좀 잘 해먹더라고요. 집에서 7월에도 자주 해먹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가족여행 재밌게 다녀오기. 7월 말에 가족여행이 있어가지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7월 목표고요. 사실 그 영화랑 책은 제가 딱히 목표를 설정을 잘 안 해요. 뭔가 양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질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영화나 책은 그냥 부담 없이 하고 싶은 만큼 소비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가장 좋았던 책과 영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볼 건데요. 먼저 책 3위. 두둥. 햇볕 쬐기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말 많이 해가지고 콘크리트 산책법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종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끝까지 걷게 했다.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취준생분들이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 시집 친구들한테도 많이 소개해주고 엄청 좋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V 빌런 고태경입니다. 이거는 영화랑 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다 좋아할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고태경이라는 인물, 어떻게 보면 되게 빌런이고 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의 사람이었던 그 고태경을 알아가고 좀 이해하는 과정이 마치 그 영화로 세계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책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 다음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갈등하는 눈동자.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막 엄청 울었고, 근데 이거 약간 호불호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뭔가 저는 이슬아 작가님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그리고 상반기에 가장 좋았던 영화 탑3 보여드릴게요. 3위는 킬빌. 저 킬빌을 드디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킬빌이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제 취향이고 여러분 아까 보셔서 알잖아요. 저 약간 좀 막 죽이고 막 약간 여성 살인마.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진짜 그 여성 킬러들이 나오면서 막 다 죽자 월드를 막 터지는데 막 피 튀기고 막 신체 막 잘리고 막 난리 부르스인데 저는 이거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세요? 좋은데 왜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내 취향이 그냥 이상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2위는 두구두구두구 낮은 목소리 2입니다. 이거는 전국제에서 봤는데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다큐멘터리고 변영주 감독님이 찍으신 건데 그 시대에 이 영화를 찍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하고 이 영화는 존재해야만 한다.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긴 한데 완전 멋있으신 할머니 나오거든요. 남자랑 싸우는 방법 막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유쾌한 내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위는 죽은 시인의 사회. 저 이거 1월 1일에 본 영화입니다. 저는 올해 가장 잘한 게 1월 1일에 이 죽시사를 본 거예요. 제가 사실 원서도 사놨는데 읽진 않았거든요. 뭐 수학, 과학은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그 시와 낭만,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야. 뭐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그래. 키팅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살자. 나도 키팅 선생님의 제자다. 이러면서 지금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캡틴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올해 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준 영화라서 이 영화를 1위로 뽑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의 블로그에 이렇게 결산을 열심히 쓰고 있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6월 결산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와...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목이 좀 쉬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 영상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그치만 여러분들과 또 마음껏 떠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반기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난 얘기로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